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혹시 오늘 월요병이 생기진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활기찬 하루여야 하는데 이 월요병이라는 게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그런 이유는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신나고 재미난 일이 많기보다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지겨운 일들이 더 많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도 잘 이겨내고 버텨내신 여러분들, 오늘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더할 나위 없이 충분히 잘 해내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덜 지겹고 또 모든 일들이 오늘보다는 조금 더 수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10시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힘든 월요일을 보내셨을 여러분들, 오늘의 투자의 신은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사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 그쵸, 월요병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오늘 시장이 참 많이 힘들었고요. 없던 병도 생기게 만드는 시장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볼수록 참 지치고 어려운 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고, 저도 이제 그냥 보다가 오후장에 이제 저희 회원님들하고 같이 그냥 쉬겠다. 이제 오늘은 쉬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고 아마 이제 대부분의 시청자분들도 정말 이제 좀 힘들었던 시장이 아니었을까. 그래도 어찌됐든 이제 뭐 저희는 어찌됐든 수익을 챙겨 나가야 되고 웃어야 맞아요. 되니까 이제 시청자분들도 조금 이제 힘을 내서 어쨌든 제가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다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조금 어떤 전략을 좀 챙겨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또 힘차게 이겨내야겠죠 또 맞아요. 결국엔. 네. 또 이럴 때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힘들어도 웃어야죠. 맞아요. 또 이렇게 웃다 보면 또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들도 생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최근이 아니죠. 계속해서 좀 오랫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오늘 정말 최악의 월요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루 동안 참 이 시장을 보면서 한숨만 많이 쉬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좀 극복하고 또 위로받는 시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좀 월요병을 극복해내시고 시장에 대한 극복의 해결 팁도 같이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 지금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채팅창에 여러분들 오늘장 특히나 궁금한 것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으셨을 텐데 모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대화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법도 전해드릴 거고요. 이 시간에는 종목 진단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전화로도 이야기 나눌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도 많은 분들이 오늘 참 힘들었다라는 댓글들도 많이 올려주시고 우리 이럴 때 같이 물리자 라면서 으쌰으쌰 하는 댓글들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참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기 전에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또 포인트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기 싫은데요. 이놈의 CPI, 그쵸. 이놈의 주식 정말 답답합니다. 오늘의 이런 시장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포인트 짚어가면 될까요? 참 이제 저도 준비하면서 참 이거를 해야 되나 짚어가야 되나 싶었지만 어찌됐든 투자의 신이 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드려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주말간에 사실 이 금요일에서 토요일 날 넘어가는 새벽 동안에 CPI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 날에 이거 좀 어떻게 하나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미국 CPI 월별 추이가 이제 그래프로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시장의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이제 사실 2021년부터 계속해서 쭉 CPI가 올해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커지는 그런 이제 구간이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번 달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최고점에서 조금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 이제 이 인플레가 정점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잦아들면서 시장은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저번 달부터 차츰차츰 생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달에 CPI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고 이제 조금 이 예상치를 8.3% 정도로 두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인플레가 진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컸던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네. 이제 반대편의 의견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웬걸 최고치를 또 찍었죠. 41년 만에 CPI가 8.6%라는 이제 최고치를 찍으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아무래도 인플레 정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이제 뭐 완전히 사그라들었고 결과적으로 이 CPI 지수로 인해서 지금 이제 인플레가 이제 사그라드느냐 아니면은 더욱더 심화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최고치를 찍은 만큼 이제는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상당히 커졌고 그러면서 오늘 일괄적으로 수매가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좀 중요한 지표가 뭐냐라고 한다면 네.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지금 이제 오늘 제가 딱 오기 바로 직전에 1288원을 이제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연중 최고치가 1291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1300원대, 이제 1300원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조금 이 경기 침체가 좀 현실화가 됐다라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뚫어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슈들이 또 있어요. 완전히 이제 뭐 CPI 지수로 인해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수요일에 FOMC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이 FOMC까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또 우리 시장이 이 부분을 받아들일 것이고 과연 이제 환율이 1,300원 이하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느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연준은 사실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한번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제가 지금 제목을 사면초가 연준이다 라고 이제 이 어느 정도 좀 설정을 해왔습니다. 네. 왜 그렇냐라고 했을 때 일전에 제가 자, 이 연준 파월 의장이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라고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다시 한번 이제 연임 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인플레를 아무런 이제 뭐 침체 없이 잡을 수 있다라고 무리하게 발언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투자자들이 초반에는 신뢰를 했을지언정 지금은 지켜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연준에 대한 신뢰성은 전혀 이제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연준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결국엔 금리 인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연준의 어떤 이 방법,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한 방법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인 건데 지금 현재 이야기를 보게 되면 원래는 이제 이번에 FOMC 때 빅스텝만 진행을 할 것이고 7월에 빅스텝, 그 다음에 9월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0.25%씩 완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는 최대한 기준금리 3% 정도까지만 이제 기록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CPI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이번 달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9월부터는 완화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나오던 금리 인상이 9월까지도 빅스텝을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연말까지 최대 3.5% 정도 이제 최대치를 찍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치가 높아진 상태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우려감이 너무나도 커진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러한 우려감이 시장을 조금 이제 잠식해 나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차트를 잠깐 이제 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 코스피가 전저점을 깼습니다. 네.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일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게 지금 시장이 박스권 장세다. 기승전 박스권 장세라고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박스권을 그리다가 한 번씩 이제 또 저점을 새롭게 갱신하는 그러한 이제 박스권 형태가 계속해서 만들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러한 박스권을 깬 흐름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을 조금 타파해 주려면은 좋은 이야기가 나와줘야 돼요. 호재가 나와줘야 되는데 호재가 지금은 부재해요. 물론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좀 이후에 말씀을 드릴 거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호재라고 한들 악재를 조금은 그냥 완화시켜주는 수준에 불과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는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이러한 흐름들을 반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전저점을 깼기 때문에 FOMC까지는 저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 뭐 시장 투자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월봉을 봤을 때 이제 60일선에 도달을 해 있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이제 60일선을 지켜주는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대략 한 빠지더라도 2400 중반대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그 정도까지만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네.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장 투자자들의 어떤 이 투심 자체는 FOMC 보고 움직이자라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FOMC가 어느 정도 결과는 좀 예상이 되어 있죠. 빅스텝을 진행을 하더라도 매파적인 발언 분명히 나올 것이고 어떻게 보면 또 자이언트 스텝이 또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주셔야 돼요. 예. 추가적인 조정은 조금은 이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CPI가 어찌됐든 가장 큰 산이었거든요. CPI가 이제 가장 큰 산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가장 크게 악재를 반영을 한 거고요. 지금 FOMC에서 어찌됐든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거는 분명하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이제 뭐 파월 의장도 계속해서 빅스텝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아마 빅스텝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어떤 여지를 남겨두지 않을까. 이 정도에서 이제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이 올라주려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와주려면은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냐. 이 부분이 네.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바이든이 조금 이제 또 중요하죠. 지금 현재 바이든이 제가 이제 또 제목을 이제 좀 설정을 해온 게 발등에 불 떨어진 바이든이다. 이제 이렇게 또 제목을 설정을 해 왔어요. 지금 네. 보게 되면 지금 결과적으로 인플레가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는 이유는 에너지가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유가가 다시 한번 또 120달러를 돌파를 했고 에너지 가격이 도저히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에너지 가격이 계속해서 인플레에 대한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잡히고 있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휘발유 값이 급등을 하고 있죠. 지금 앵커님 그 시작 전에 경유차 네. 탄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기름값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서울에서 벌써 3,000원 넘어간대. 이제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 전 세계적인 걱정거리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위험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바이든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인플레를 잡지 못하면 이제 이 민주당과 바이든은 이제 곧 다가올 중간선거에서 필패를 할 거단 말이죠. 그러면은 바이든은 어떻게든 이 인플레를 잡아야 되고 네. 이제 이 계속해서 이제 움직여야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사우디를 좀 찾아간다. 이제 증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증산에 대한 어느 정도 이 협의를 하기 위해서 사우디를 찾아간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원래 이제 사우디 왕따 시키겠다.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왕따를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 바이든인데 그만큼 이제 많이 급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또 기업들을 굉장히 또 비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또 설전을 한번 벌였었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의 석유 기업들 계속해서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다. 너네 좀 사회에 좀 환원 좀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비난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많이 급해진 상황이 바이든의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바이든이 어찌됐든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증산에 대한 움직임이 가장 클 거고요. 그러면 이제 증산에 대한 어떤 부분이 반영이 되었을 때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악재가 완화되는 이제 유가가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조금은 이제 이 한숨을 쉬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특이점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쟁이 가장 큰 원인이잖아요. 지금 현재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사실 기세등등 러시아가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러시아가 정말 뭐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히 이제 마땅하고 네. 이제 러시아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고 피해를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한데 이 나라의 측면으로 봤을 때 러시아는 돈을 지금 많이 벌고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 값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지금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뭐 석탄, 뭐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뭐 값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제 수익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러시아는 돈을 굉장히 또 잘 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푸틴은 급해질 게 없겠죠.
이제 뭐 어찌됐든 계속해서 이 유가, 에너지로 인해서 네. 이 바이든 쪽에 계속해서 푸시를 할 수 있는 거고 압박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유리한 국면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아니나 다를까 바이든이 또 최근에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또 뭐라고 했잖아요.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러시아가 사전 침공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약간 비난하는 말투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네. 말은 이제 지금 바이든이 그만큼 급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중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인플레를 어느 정도 좀 잡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건 네. 지금 이제 수요일 날 FOMC가 예정이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매파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이제 뭐 뻔히 떨어질 게 예상이 되고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게 예상이 되는 이상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는 어느 정도 저점이 잡혀주는 구간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박스권 장세를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 박스권, 그 다음에 박스권 저점을 이탈하고 다시 한번 박스권을 형성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인플레이션이나 혹은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잡힐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기보단 어느 정도 시장의 어떤 주목을 받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어느 정도 수익 만회를 볼 수가 있고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예측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한 지표들이 있잖아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환율. 네. 지금 이제 연중 최고점이 1291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최고점을 위협하기 직전이고 결과적으로 1300원을 뚫어주지 않아야 돼요. 1300원을 뚫게 되면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투매가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환율을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증산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증산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것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와는 반대로 또 지금 현재 뭐 중국에서 다시 한번 또 봉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스멀스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뭐 중국의 한 클럽에서 또 감염자가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또 봉쇄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이슈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제 수급들의 어느 정도 동향을 지켜보고 그때그때 좀 시장에 맞게끔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이번 주 단기 전략을 짠다라고 하면 역시나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지켜봐야겠죠. 시장이 FOMC 지나가고 나서 저점을 좀 잡아주는 걸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보유주 갖고 계신 것들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보유주 갖고 계신 것들은 지금 손절하기에는 조금은 늦은 타이밍이 아니었나라고 봐요. 이제 제가 최근에 아마 저번 주에 진짜 쉬운 진단 그때 이제 출연했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요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은 단기적인 고점에 도달을 했고 이제 포트 재정비할 기회다. 비중을 어느 정도는 이제 확보를 해놓고 시장이 다시 저점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손절을 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이른 구간이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 남은 비중으로 해서 저점을 잡았을 때 다시 한번 조금 추매를 진행할 수 있는 어떤 대응 구간을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유주에 대해서 너무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소외되는 종목들은 조금은 이제 비중을 덜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주목을 받는 종목들로 시장이 저점을 잡았을 때 조금 교체하는 전략. 이제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이제 어찌됐든 이번 주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켜보되 분명하게 네. 또 시장은 저점을 잡아줄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악재를 다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저점 잡고 또 다시 한번 악재가 완화가 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나와줄 거니까 그 구간을 조금 대비를 하는 그러한 이제 어느 정도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인 것 같고 결국에는 또 전쟁이 빨리 끝나야 이 모든 것들이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번 주에도 워낙에 다양한 지표들과 또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 만큼 오늘이 이번 주의 시작의 이 큰 하락이 참 많이 걱정이 되는 구간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오늘 굉장히 큰 파도가 하나 지나갔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파도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들을 일단 염두를 해두시면서 대비와 대응책 그리고 나만의 전략들을 한 번 더 점검하시면서 가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도 많은 대화들 나눠주고 계시고 또 걱정도 해주고 계시는데 하늘이님께서 내일장이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고 쫄보님께서도 질문 올려주셨어요. 자, 오늘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내일장에는 그래도 이에 대한 반대 매매가 조금 나오지 않겠느냐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장 초반에 반대 매매가 나왔다가 그래도 장 후반에 회복을 기대해 봅니다 라면서 이제 올려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워낙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은 약간의 반대적인 매매로 조금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내일은 코스닥 지수를 조금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코스피 지수는 전저점을 조금 이제 이탈을 했는데, 지금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을 이제 이탈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이 구간을 지켜주기만 한다면 그래도 이제 전저점을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다시 한번 조금 시장을 어느 정도 지켜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줄 텐데,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투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투매가 나오면서 반대 매매에 대한 물량들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반대 매매에 대한 이제 물량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추가적으로 더 물량이 나올 수가 있겠죠.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은 열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내일 화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이 FOMC 밤에 이제 또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목요일 날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 FOMC에 대한 어떤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수요일까지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겠죠.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코스닥이 이전 저점을 깰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코스닥이 이전 저점을 깨고 나서 이제 60일선이 대략 한 800선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800선을 지켜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반대 매매 물량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수요일까지 조정 장세가 조금 추가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걸 봤을 때에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반대 매매가 좀 물량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보수적으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확실히 지금은 조금은 지켜보고 조금은 보수적으로 한 발 멀리 떨어져서 이제 기다리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질문도 올려주셨어요. 이제 추세님께서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꺾였다고 하는데 소비자 물가지수의 3개월 선행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이기 때문에 희망이 보이는 건 아닐까요?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거든요. 이제 5월 생산자 물가지수도 조금 있으면 발표가 나겠죠. 일단 4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11% 올랐습니다. 그렇죠? 물론 예상치는 웃돌긴 했지만 지난 3월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면서 이제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크게 조금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제 좀 의아함이 있어요. 이제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금요일 날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 이제 넘어가면서 발표가 될 예정이고, 네. 그 다음에 수요일에서 목요일 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FOMC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지금 현재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대로 흘러갔고,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가장 큰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때문에 P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든 어찌됐든 시장은 지금 우려감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네. PPI 지수가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더 투매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좋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시장에 어떤 투심에 영향을 끼치진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뭐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역시나 뭐 FOMC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밖에는 해답이 없는 상태예요. 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때문에 지금 현재 빅스텝을 진행을 하느냐, 혹은 이제 0.75% 이상의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을 하느냐. 물론 이제 계속해서 연준의 파월 의장은 100스텝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없을 것이다라고 못 박아왔기 때문에 당장 이제 깜빡이는 켜고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제 빅스텝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7월 혹은 이제 뭐 9월에 그렇게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하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여러 가지 증권사들이나 전문가들도 네. 되게 방향성이 달라요. 지금 이제 이야기를 보게 되면 경기 침체 계속될 것이다, 내년까지. 혹은 반면에 또 뭐 전체적인 근원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이제 지표들이 이제 올해 말 정도까지는 안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되게 또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 달라요. 그 말은 이제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 상태가. 그러면서 지금 뭐 이 당장의 어떤 유가가 내려가기 전에는 이야기도 꺼내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또 증권사도 있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이 지표보다는 그 지표의 결과가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해요.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네. 그 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FOMC가 굉장히 안 좋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그 부분을 예상을 했고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오늘 이제 다 반영을 했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치에 부합한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크게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아, 역시나 이제 경기 침체가 정말 강해진다, 너무 좀 우려감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크게 또 투매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예측의 방향보다는 결과를 보고 나서 지금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보게 되면 자, 지금 현재 이 소비자 물가지수 계속해서 이제 발표가 됐었던 구간이 있어요. 이제 요 구간, 그 다음에 이제 요 구간 보시게 되면 이 물가로 인해서 가장 공포감이 컸었던 구간입니다. 요때 이제 8.5%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면서 굉장히 이제 크게 급락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보게 되면 결국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바로 회복이 됐거든요. 그대로 이제 바닥 찍고 반등이 나왔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 현재 물론 이제 저번과는 다르게 FOMC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전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뭐 네. 어찌됐든 지금 상태에서는 FOMC 결과까지 보고 나면 그래도 시장은 바닥을 잡고 그래도 이제 올라와주는 흐름이 어느 정도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고 시장이 바닥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수급이 어느 정도 이 반등이 나오고 박스권 고점까지 가는 구간 동안에 그 구간을 보고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그렇게 이제 이 전체적인 결과들이 나왔을 때 반등이 나오는 구간은 분명하게 계속해서 한 2주 정도는 계속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구간들이 어찌됐든 저점을 잡고 이제 증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지금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대출금리 인하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 저점 잡고 또 반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박스권 고점은 요 정도가 되겠죠. 이전 저점이 또 박스권 고점이 될 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박스권을 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미리 예측해서 종목들에 대한 대응을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시장이 저점 잡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시장의 악재를 완화시켜주는 재료들이 조금씩 나온다. 네. 보고 들어가자. 어느 정도 보고 대응하자라는 게 조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초대박님께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주님은 너무나 어려워요 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정말 내 맘 같지 않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아슬아슬한 이슈들 속에서 이 어떤 이슈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그 결과가 확인된 이후에 대응을 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하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밤비님 이름 바꾸셨네요. 새파란 밤비로 바꾸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아픈 닉네임이 아닐까 싶은데 새빨간 밤비로 바뀌는 그날을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오렌지님 잘 오셨습니다. 쫄보님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마그마님 또 새곰 쥐말님 마녀님도 오셨고요. 준호님 그리고 윤수짱 월천님도 반가워요. 한강님께서도 오늘도 화이팅 해주셨는데 오늘 화이팅 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참 힘든 하루였고요. 그리고 우리 돌아온 토비도 반가워요. 자, 오늘도 토비와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채팅창에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지금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해결해 드릴 거고요. 전화로도 이야기 나눌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이 수익 내서 집 바꾸자 님이신데요. 두산 테스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하신 가격이 41,500원,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요게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두산 테스나가 정말 많이 내려왔네요. 길게 봐도 그렇고 최근에 특히나 좀 가파르게 내려왔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참 많은 타격을 받은 종목이기도 한데 자, 이제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반등 타이밍을 노려볼까? 근데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당분간은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 그리고 타이밍을 좀 잘 잡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네. 일단은 테스나 이제 두산 테스나로 또 새롭게 사명을 변경을 하면서 네. 이제
저번 달에 인수 절차 잘 마무리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날개를 다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참 커졌었던 기업인데 참 지금 이제 뭐 두산 테스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반도체 쪽이 참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주가 흐름을 볼까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연저점 계속해서 이제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추세를 완전히 이탈을 하고 좀 조정세로 들어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전 저점을 깨고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 반도체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 역시나 뭐 대장들이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업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테스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반도체 뭐 테스트, 이제 뭐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패키징 테스트 쪽으로 해서 뭐 계속해서 뭐 실적 성장성이 뛰어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네.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이 조금은 이제 좋지 않아졌죠. 이제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최근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쪽에 점유율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전체적인 글로벌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도 뭐 마이크론테크라든지 계속해서 이 기술주들 가장 대표하는 반도체 쪽이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깊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반도체 쪽이 가장 빠르고 깊게 영향을 받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살아나주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매수가가 41,500원이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최근에 아마 인수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이제 추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장이 저점을 어느 정도는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앞으로의 흐름을 봤을 때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이 박스권 흐름을 유지를 하다가 한 번 더 박스권 저점을 이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박스권 흐름을 유지하는 이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이에요. 언제까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될 때까지 네.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가 조금 잡힐 때까지 그때까지는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이러한 흐름을 유지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제 어느 정도 계속해서 같은 흐름을 유지를 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뭐 2분기 지나가고 나서 뭐 메모리 업황 뭐 그 다음에 뭐 비메모리 업황 계속해서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시장의 어떤 이 매크로적인 매도세가 워낙에 강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외국인들은 반사적으로 매도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환차익을 노리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이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한, 받쳐주지 않는 한은 하락폭이 조금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조금 손절을 진행하기에는 늦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저점을 예측을 해야겠죠. 저점을 이제 예측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추가적으로 마찬가지 좀 조정은 예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조금 예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FOMC에 대한 결과를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확보를 해주고 그러면서 뭐 증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좀 반등이 나와줄 거예요. 그럴 때 테스나 같은 경우에 이제 저점을 잡게 되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1차적인 이제 지지 구간은 대략 34,000원 정도 구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지 구간은 한 32,0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요 정도 구간에서는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구간에서 자리를 잡다가 시장이 반등의 흐름이 나와주면은 이제 현재 매수가 부근인 4만원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이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추매를 섣불리 접근을 하셔야 될 때는 아닙니다. 추매를 섭불리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사야 할 종목은요.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는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곡물 쪽,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뭐 이쪽으로 이제 이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나왔었죠. 이제 우리가 사야 될 종목은 시장이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어느 정도 이
수급이 좀 이 매기가 쏠리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우리가 지금 현재 접근을 해야 되고 그 외의 종목들은 기다려야 되는 때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손절을 할 수 없고 이제 지금 현재 대응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기다렸다가 저점이 잡히는 구간에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덜어내는 전략을 어느 정도는 기다려야 될 때예요. 때문에 지금 현재는 추매를 할 때는 아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요. 지금 현재 비중 축소가 조금 어려우시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차 지지 구간 34,000원, 그 다음에 2차 지지 구간이 32,000원 정도로 확인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도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짚어주고 그 다음에 시장에 차츰차츰 이 악재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이슈들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그 구간에 어느 정도의 이 추매 전략을 통해서 이제 1차 반등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전 이 매물대인 4만 원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때문에 요 정도 구간까지 반등이 나올 때 이제 뭐 수익의 어떤 목표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하고 조금 손실을 만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해서 정리를 하는 쪽으로 일단은 어느 정도 목표를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 테스나 같은 이런 실적주들은 확실하게 조금 저점을 잡았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이 확실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될 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뭐 테스나는 그 정도 이제 구간에서 정리를 해주시고 이후에 좀 확실하게 저점이 잡혔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믿었던 삼성전자와 믿었던 반도체가 좀처럼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나 인플레이션 그리고 시장의 회복과 함께 이제 반도체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언제 회복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불확실한 미래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관련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더 답답할 것 같습니다. 두산 테스나도 마찬가지고요. 호재를 호재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 갇혀 있으면서 최근에는 더욱더 흘러내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상황이 아직까지는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좀 채우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가격적인 전략으로는 34,000원 그리고 32,000원 선에서 저점이 확인된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매수가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확인을 해보시면서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어디에 주목하는지에 집중을 하시다 보면 여기가 지금 같은 시장도 우리가 조금 더 이겨내고 현명하게 버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언도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도와드립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달콤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성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하신 가격이 31,650원이고요. 비중은 7% 보유하고 계시는데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같은 장에서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다라고 하다시피 빨간불을 보여준 섹터가 이 사료 관련주, 곡물 관련주였거든요. 우성도 오늘은 그래도 1.54% 상승하면서 29,7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근데 장중에는 31,500원까지 좀 찍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시청자님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는 왔던 건데 그 타이밍을 살짝 지금 지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불안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손절을 해야 될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성은 확실하게 좀 손절 라인을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손절 라인은 일단 확실하게 28,000원으로 일단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28,000원으로 일단 잡도록 하고요. 일단 우성 같은 경우에 이제 곡물 관련주, 이제 말씀 주셨듯이 이제 사료 관련주인데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사료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제 뭐 가장 최근에 대표적으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었던 현대사료도 그렇고요. 이제 최근에 뭐 상승을 보였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우성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 상태예요. 사실 많이 이제 소외되어 있는 상태고 곡물 관련주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오늘 보게 되면 상승이 대략 한 저점 대비 뭐 9% 정도 크게 등락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은 거래 대금이 32억밖에 안 돼요. 지금 이제 오늘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뭐 이제 곡물 관련주들 한번 보면 뭐 효성 OMB 당장 이제 떠오르는 게 이제 효성 OMB인데
후성 OMB도 한 400억 정도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뭐 미래생명자원 뭐 500억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곡물 관련주들은 수급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려산업은 3천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크게 상당히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태고 네. 제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이 시장에서 주목하는 종목들, 이제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성 같은 경우에 테마주잖아요. 테마주들은요, 수급이 계속해서 쏠리는 종목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혹시나 물리더라도 탈출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려산업을 만약에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고려산업이 최근에 수급이 정말 큰 폭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은 고려산업이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 그만큼 이제 매집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사료 얘기, 곡물 얘기가 나올 때에는 크게 급등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현재 이 테마주들은 계속해서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위주로만 접근을 하셔야 되고 우리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가 않죠. 보게 되면 시장에서 32억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네. 곡물에 대한 어떤 이 테마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32억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곡물 관련주들 중에서도 상당히 조금 소외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우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나왔을 때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후에 이제 곡물 관련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을 종목이 바로 이제 이런 우성 같은 종목이에요.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곡물에 대한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는 어찌됐든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때문에 이제 28,000원에 대한 이 손절 라인을 정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네. 28,000원을 이탈을 하지 않는 이상 곡물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면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또 지금 보게 되면 32,000원 이상으로는 매물대가 또 굉장히 두터워요. 그런데 오늘 전체적인 곡물 관련주들이 약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을 뚫어내지는 못했어요. 이 구간을 뚫어내기는커녕 이전 매물대에 오히려 막힌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매수가 근처에서는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처럼 매수가 근처까지 반등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혹시나 28,000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략 한 25,000원 근처까지는 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비중이 너무 크지 않으시고 일단은 테마주에 속하는 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올 때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 지지라인을 이탈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정말 사료 관련주, 곡물 관련주 좀 강했는데 정말 다 같이 강해지는데 이 종목은 뒤에서 살짝 지켜보면서 살금살금 따라가는 정도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수급적인 부분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때문에 손절 라인을 중요하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28,000원 꼭 기억하시고 깨지지 않도록 저희가 깨진다며 바로바로 또 빠져나오는 전략들 28,000원이 지지가 된다면 매수가 근처에서 반등 시 매도 의견 전해드렸으니까요. 발빠르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이 오늘 굉장히 빨리 가고 있네요. 지금 조금 전에 개장한 미국 시장은 여전히 분위기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미래는 밝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샤이니즈백님 반갑습니다. 이 질문 앞서서 우리 이제 EJ 때부터 올려주신 거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한번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i3 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하신 가격은 22,200원에 비중은 16% 가지고 계시는데요. 오늘 i3 시스템 공시가 나왔던데 그게 호재인 건지 아니면 재료 소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함께 올려주셨어요. 이 공시를 좀 확인을 해보면서 이 공시가 이 종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i3 시스템 오늘 또 많이 좀 빠졌거든요. 네, 일단은 뭐 공급 계약 체결이고요. 이제 장사했다. 요거를 이제 공시로 이제 올린 겁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네. 매출 비중이 8%예요. 이제 매출 비중이 8%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계약을 따냈다라는 거고 이제 새롭게 실적에 더해지는 부분이니까 네. 호재다라고 하면 호재일 수 있지만 매출 비중 8%는 조금 이제 약하죠. 약해요. 약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제 i3 시스템도 보시게 되면 오늘 주가를 봤을 때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 자 보게 되면 오늘 전체 거래 대금이 6억이죠. 네, 전체 거래 대금이 6억이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낙폭은 꽤나 덜 했지만, 어찌됐든,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급 계약이다라고 하는 게, 물론 장사를 잘 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을 이겨낼 만큼의 호재는 아닌 것이다라고 이제 조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IC 시스템은 조금 이제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기는 하네요. 워낙에 이제 거래 대금이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호재기는 호재입니다. 호재기는 이제 호재인데, 네. 뭐 크게 반응을 할 만한 이슈는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시청자분께서 22,200원에 이제 16%를 이제 보유를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적은 거래 대금으로도 크게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때문에 요거는 대신에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조금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라고 하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거래 대금이 적은 종목은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을 지지 라인을 이탈을 하고 저점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구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은 기약 없이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이제 이 매매가 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이전 지지 라인이 대략 한 18,400원 수준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최근에 보게 되면은 물량들이 적게 들어온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물량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한 번의 급반등은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은 급반등이 나왔을 때에는 이것도 이제 너무 크게 보지는 마시고요.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위험도를 고려를 했을 때 요거를 크게 수익을 노린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인 만큼 이제 대략 한 21,000원 근처 구간에서 조금 이제 매도를 노릴 수 있도록 하고요. 혹시나 18,400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열려있는 구간이 대략 한 17,000원 정도까지는 열려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만약에 그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조금 이제 조절을 해서 이제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호재는 호재일 수 있지만 글쎄요, 이 주가를 끌어올려줄 만한 힘은 조금 미미한 상황입니다. 지금 IC3 시스템 이제 전략으로는 18,400원이 지지되는지 그 지지 라인을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지금 미국장도 워낙에 좀 약하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내일장도 먹구름이 예상됩니다라는 글들도 올려주고 계세요. 나스닥은 3% 넘게 빠지고 있고 다우나 S&P 역시 2% 내외로 지금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 우리 시장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커지는 시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내일을 잘 준비해 봐야 하는 거니까요. 지금 이 시간 너무 걱정을 키우기보다는 내일을 그러면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지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미국 시장 TQQQ, SQQQ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시장에서 투자할 만한가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네. TQQQ, SQQQ 이거 뭔지부터가 저는 궁금합니다. 네, 이름이 좀 귀엽죠. 네, 우리나라 인버스 레버리지 같은 상품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3배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000원을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3,000원만큼 움직이는 거죠. 3배로 움직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TQQQ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갈 때 이제 베팅을 하는 걸 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떨어질 때 이 SQQ 같은 경우에 이제 풋 거래를 이제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뭐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뭐 인버스나 레버리지를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 거래 방식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도 상대적으로 이 ETF가 움직이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제 지인분 중에는 요것만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TQQQ나 SQQQ나 이제 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풋에다가 베팅을 걸어서 이제 시장이 떨어지는데도 나는 이제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굉장히 그렇죠. 현명한 투자 방법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수급 강세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사실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매매예요. 좀 빠르게 조금 대응이 돼야 되고 이제 시장이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추어서 좀 빠르게 이 종목 먹었으면 또 다음 종목으로 또 접근을 하고 이런 식의 좀 빠른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있고 나는 그런 좀 수급 강세 종목들에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은
충분히 대체안이 될 수가 있죠. 지금처럼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하락이 예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네. 이제 시장이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해서 수익을 노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콜 쪽에 또 베팅을 걸어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노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상승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에 베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의 비중은 또 시장의 하락에 또 베팅을 해서 반대쪽으로 이제 반대가 되는 쪽으로 이제 뭐 매매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의 상승과 연관이 있는 쪽에 베팅을 했는데 시장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또 푸 쪽에서 또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여러 가지 매매 전략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뭐 좋은 대응이 될 수 있고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지금 이렇게 이 지수 연관과 되어 있는 이러한 이 상품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조금 시장에 대응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TQQQ, SQQ 굉장히 또 변동성이 큰 상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연습은 하시고 혹시나 이제 좀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이 지수 관련 ETF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10% 넘게 움직이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이제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점, 다만 충분히 뭐 대안은 될 수 있다라는 점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도저히 오를 만한 종목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대안으로 좀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워낙에 좀 빠르게 움직이고 대응이 쉬운 영역은 아니다라는 점 염두를 해 두시면서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또 1시간을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정말 시장이 워낙에 힘들었던 만큼 여러분들 채팅창에서도 계속 걱정과 그리고 응원과 또 우리 같이 물리자, 너도 물렸냐, 나도 물렸냐, 뭐 이런 이야기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내일도 아주 빨간불만이 예상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FOMC까지는 조금은 네. 좀 조심해서 보자고요. 조심해서 보되 말씀드렸지만 뭐 시장에서 강세 종목들은 분명하게 있고 이겨낼 만한 종목들은 있습니다.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오늘 곡물 관련주들이 될 수가 있겠고 이제 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카메라 관련주들 뭐 이제 뭐 퓨런티어라든지 뭐 옵트론텍 등등등 이제 뭐 캠시스 이제 이런 종목들도 상승을 많이 보였고요. 이제 이러한 종목들은 분명하게 트레이딩 구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수급 종목들은 분명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수익은 충분히 챙겨갈 수가 있고 이제 뭐 그런 종목들이 굳이 이제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시장은 어느 정도 저점을 잡는 구간은 꼭 나올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같은 구간을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박스권을 잡아주는 저점을 잡아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다시 한번 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대응을 준비를 하는 그러한 구간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영일 우리는 내일 그리고 앞으로의 조금 더 회복되는 시장을 기다리면서 김영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하루가 힘드셨다면 투자의 신에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